아니 무슨 근데 누가 구글 폼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 얘기해 주세요. 그 사전 강의에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고양이에요. 이거 이번 주 주말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이 1층이야, 1층. 아파트 1층. 왜냐하면은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6층에서 살다가 좀 뛰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막 매트 깔고 그래도 신경 많이 썼는데, 그리고 뭐 일과 시간 아닐 때는 진짜 안 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좀 아랫집에서 좀 몇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1층으로 이사 가자 해서 1층이에요. 지금 베란다 보면은 밖이 1층이잖아요. 근데 1층에 왔더니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제 구경할 게 진짜 많잖아요. 여기 앞에 베란다 밖에 좀 화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새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고양이 새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막 날씨 좀 풀려가지고 주말에 환기한다고 열어놨더니 바로 올라와가지고 또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얘네가 남매예요, 남매. 원래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보통 같은 성별로 키우거든요. 보통 같은 성별로 키워야 좀 문제가 덜 한데 저희는 그런 거 좀 처음에 잘 몰랐기도 했고 또 얘네 입양하러 갔을 때 얘가 6남매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후추 저번에 나온 애 얘가 여자애고 밑에 있는 애가 꼬지 남자애인데 이게 처음에 아기 때는 몰랐는데 좀 덩치 차이가 나더라고요. 둘 다 뚱냥이긴 한데 위에 있는 애는 한 4.5kg 하는데 밑에 애가 8kg예요. 네, 밑에 8kg예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살 좀 많이 쪘고 그래서 원래 지금 자율배식하고 있는데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밥을 좀 신경을 써서 먹여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난 주말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무슨 얘기 할라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중간고사는 확정했습니다.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강의실 빌렸고요. 신공학관이에요. 그거는 이 클래스에다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A4 용지 한 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볼 때까지 했던 거 전부 다고요. 뭐 수업 내용, 사전 강의, 본 강의, 뭐 파이썬, 뭐 전부 답니다. 전부 다. 과제 전부 답니다. 과제 아마 오늘 하나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요건가? 잠시만요. 됐다. 그 저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저번에 너무 빨랐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오늘은 좀 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빠르면은 수업 시간에 구글 폼 보내지 말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못 해요, 수업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아, 또 빼먹은 얘기 없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좀 치우고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고요. 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꼴이라던가 그 코스트를 구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는 좀 머릿속에 있으리라 기대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하나 가지고 올 건데 뭐 되게 복잡한 데이터셋은 아니고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그거 들고 와가지고 2차원 입력만 받아서 2차원 입력만 받아서 투 클래스를 판별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짜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 불러와지나? 일단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만 살짝 가져와 볼게요. 사이킨런이 있나? 다행히도 사이킨런이 깔려 있네요. 저는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한번 받아볼게요. X랑 Y로 받아볼게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리스, 로드 아이리스라고 해온 다음에 여기 이 클래스 안에 인풋,
요게 인풋이에요. 그리고 요게 아웃풋이에요. 근데 인풋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겼어요. 샘플의 개수가 총 150개. 그리고 인풋 디멘션이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러니까 입력이 4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종류가 클래스가 3개예요. 3개. 요것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Y로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정수로 인덱스를 나눠놨고 0, 1, 2라고 돼 있죠. 이게 그 꽃잎의 꽃의 종류 뭐 그런 거 클래스 나눠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꽃잎의 폭, 꽃잎의 길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4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보고 꽃의 뭐 아종 맞추기 뭐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50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전체 샘플의 개수랑 인풋 디멘션을 이렇게 받을게요.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입력을 4개 다 안 쓰고 입력은 2차원만 쓸 거예요. 여기에다 바이어스 더해서. 그래서 뭐 쓸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뭐 세타 제로, 뭐 세타 1에 x 제로, 세타 2에 x1 이렇게 곱해서 쓸 거예요. 그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리니어 모델 사용을 해서 뭐 여기에다가 1 곱하고 여기에다가 1 곱하고 여기 바이어스 넣고 뭐 여기 첫 번째 값에 대한 개수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값에 대한 개수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새로 만들 건데 이렇게 첫 번째 컬럼에다가 1로 가득 차 있는 걸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총 라지 n개의 1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두 개 칼럼에다가는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0번이랑 1번 컬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x도 해보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는 바이어스 텀이니까 다 1로 넣어버렸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타가 바이어스를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원래 있던 x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거를 150개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여기 x 안에다가 그냥 인풋을 다 넣어놨습니다. 쉐입도 한번 보면은 150 바이 3 나오겠죠? 요거 1로 옮겨야겠네요. 아, n이 여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옮길게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타겟 밸류도 만들게요. 타겟 밸류. 타겟 밸류를 만들 건데 지금 y가 0 아니면 1 아니면 2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0번 아니면 1, 2번. 그러니까 2 클래스로 바꿀게요. 3 클래스 전부 다 안 쓰고 우리가 배운 거는 2 클래스에서만 유도했으니까 요거를 0번 그리고 1, 2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타겟 밸류를 저는 만들 건데 이거 뭐 인티저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냥 신경 안 쓸게요. 그래서 y가 0일 때는 플러스 1로 둘 거고 y가 0이 아닌 부분만 마스킹해서 마이너스 1로 둘게요. 지금 타겟 밸류 이렇게 두는 이유는 퍼셉트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은 0부터 1까지로 해야 되죠. 근데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 함수랑 비교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에 속하면 플러스 1, 여기에 안 속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타겟 밸류를 일단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정답이 되겠죠. 뭐 프린트 한번 해보자면은 이렇게 아이고 뭐 잘못했대? 아 이거를 왜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맨 처음 50개는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0개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타겟 밸류로 삼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좀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근데 심지어 고양이 보여달라는 얘기가 2개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 2명. 아, 근데 고양이가 참 안타까운 게 아기가 생기고서 찬밥이 돼 버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기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 인스타도 있어요, 저도. 나름 인스타 있어요. 그리고 앨범도 있는 그냥 사진 앨범에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아기 태어나기 전까진 고양이 사진밖에 없다가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 사진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너무 찬밥이 돼 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퍼셉트론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그림을 뭘 그리려고 하냐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원 입력이잖아요. 바이어스 포함하면 3차원이지만 어쨌든 2차원. 그러면은 2차원 평면의 입력이 막 그 평면 위에 뿌려질 거고 각각의 위치에서 예측값을 그리면은 아마 기울어진 평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값, 사인 함수 거치기 전에 그냥 파라미터 세타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평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 써야 되나? 아이패드 안 쓸게요, 일단.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이 하나 나올 텐데 그 평면을 기준으로 0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내리려는 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를 하나 define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진짜 그림 그리기 용이니까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일단 설명은 해볼게요. 여기는 파라미터 W라고 했네.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샘플 인풋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예측 값이랑 참값이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는 건데 그 메시 그리드를 써서 2차원 평면에 바둑판을 쫙 쪼갤 거예요. 그래서 여기 x1의 new 뭐 내지는 뭐 플롯이라고 저번에 뭐 그런 것도 썼는데 플롯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값 첫 번째 입력,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는 1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바이어스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그 두 번째 컬럼에 들어있는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 우리가 원하는 레졸루션으로 쪼갤 거예요. 뭐 512단계로 쪼갭시다. 마찬가지로 x2도 이거랑 똑같이 쪼갤 건데 다만 이제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마지막 컬럼에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를 512단계로 균등하게 쪼개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메시 그리드를 써서 이제 바둑판을 쪼갤 겁니다. x1은 우리가 설정한 x1 플롯만큼 쪼개고 x2는 x2 플롯만큼 쪼개요. 그러니까 512 바이 512로 그 2차원 평면을 막 조각을 나눌 거예요. 그렇게 나눈 조각을 2차원 매트릭스가 나와서 각각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 바둑판이 나눠져 있는데 그 바둑판 위치에서의 가로 좌표, 여기는 2차원 그 바둑판에서의 세로 좌표가 각각 행렬로 들어가게 돼요. 요거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건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바둑판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면 바이어스 텀이랑 요거의 첫 번째 입력값 그리고 요거에다가는 두 번째 입력값을 곱해야 돼요. 아, 뉴라고 쓰네 또. 요렇게 하면은 전체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것만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지나? 이렇게 한번 인풋을 하나도 안 줬네. 인풋을 하나 줘야 될 텐데 잠시만요.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한번 그려볼게요. 뭘 잘못했을까? 또 new를 썼구만. 여기구만. 이렇게 실행 뿅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x1 플롯이라는 벡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2단계를 나눠놨고 x2 플롯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512단계로 나눠서 이거를 512 바이 512짜리 바둑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각각의 점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일단 색깔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색깔. 우리가 이 단계를 되게 엉성하게 쪼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16 바이 16 위치에서 하나하나의 위치에서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뭐 값이 크면 노란색, 값이 작으면 파란색을 부여를 했죠. 이거 사실 평면이에요. 평면. 기울어진 평면. 근데 그거를 그냥 색깔로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뭐 세 번째 축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가 바뀌면은 뭐 파라미터 바뀌는 대로 이렇게 평면에 뭐 디렉션 같은 게 달라지겠죠. 이게 뭐 커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려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그 예측이 된 모든 값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거의 부호를 볼 거잖아요. 부호. 그래서 부호를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바이너리만 볼 겁니다. 바이너리. 그 이너 프로덕트 한 결과 말고 그 이너 프로덕트 한 결과가 0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거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를 그릴 건데 그냥 색깔만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여기 있는 그냥 옵션을 줄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뭘 잘못했을까? 잠시만요. 여기 파라미터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가 경계. 아까 비스듬한 평면이었잖아요. 그 비스듬한 값 중에서 0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흰색, 회색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각져 있죠. 이거는 제가 촘촘히 안 잘라서 그렇고 바둑판을 엄청 촘촘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디시전 리전을 그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입력 평면에서 어디에 속할 때 어떤 클래스로 판별을 할 건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지금 샘플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그렸고 그냥 전체 영역, 전체 인풋 스페이스에서 그 경향을 보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요거 그냥 그릴게요, 제가. 여러분도 그냥 복사하세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샘플을 스캐터 플롯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 스캐터 플롯으로 첫 번째 입력이랑 두 번째 입력을 각각 가로 세로에다가 하는데 색깔로는 타겟 밸류를 줬어요. 색깔을 딱 두 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얘가 플러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색깔을 줄 거고 이거는 뭐 사이즈고요. 이거는 이제 검은색, 빨간색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제가 약속을 하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습이 안 됐잖아요. 학습이 안 됐는데 플러스 1이라는 타겟 밸류 같은 경우에는 샘플은 검은색으로 설정할 거고 디시전 리전은 회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된다면은 이 검은색 샘플들은 회색 영역에만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얘네는 무조건 흰색 영역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엇갈리는 경우에는 잘못 판별이 된 거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여기 컬러 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사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림 그리는 건데 되게 설명 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인풋으로 들어온 거 보면은 우리의 예측이랑 우리의 참값이랑 두 개의 타겟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다른 경우 두 개를 곱해요. 예측한 레이블이랑 실제로 가지고 있는 레이블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경우 그거의 인덱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인덱스는 인덱스인데 잘못 분류된 인덱스가 여기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퍼셉트론 돌릴 때. 이렇게 부호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호 체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잘못 분류된 게 실제로 어디 있는지 같이 그림까지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은 전체 샘플 중에서 잘못 분류된 인덱스에 한해서 원래는 이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전체 샘플에 대한 거 말고 지금 잘못 분류된 것만 그림을 그릴 건데 사이즈, 마커의 사이즈는 좀 크게 그리고 동그라미를 넣고 색깔은 엣지 컬러로 시안을 줘.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쳐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을 했잖아요. 여기 흰색이랑 회색으로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흰색 영역에 있는 것 중에 빨간색은 잘한 건데 검은색은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회색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빨간색은 잘못한 거고 검은색은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못 분류한 것만 여기 지금 이 시안 컬러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수 하나 만들었지만 이거는 진짜 알고리즘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는 코드예요. 그림 그리는 코드. 근데 그냥 좀 손맛을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로 시작해 봅시다.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메소드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건데 그냥 배치로 짜겠습니다. 배치로 짤 거예요. 이거 드래프트 올려드린 거에 스토캐스틱이라고 돼 있었는데 배치입니다. 따지고 보면 배치입니다. 한번 짜보죠. 하이퍼 파라미터 두고 시작할게요. 러닝 레이트 뭐 항상 등장하는 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에폭도 정해놓고 갈게요. 뭐 왠지 모르겠지만 1000번으로 설정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스트를 빈 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매번 돌아갈 때마다 코스트 계산해가지고 뒤에다가 어펜드를 해서 추가를 할게요. 네. 그리고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합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원하는 값. 저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랜덤으로 생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초기 값을 하나 때려 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리딕션을 해볼게요. 프리딕션을 하죠. 일단 이너 프로덕트를 취할게요. x에다가 파라미터 w를 곱하면 되죠. 지금 x가 n by d 차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 by 3차원이에요. w 같은 경우에는 그냥 d 차원이죠. 3차원이죠. 그러니까 3차원 벡터죠. 3차원 벡터.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곱할 수 있잖아요. x랑 w랑 이 순서로 곱해져요. 그러면은 150 by 1짜리 나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y 프리딕션이라고 하고 t 프리딕션은 뭐냐면은 여기에 사인까지 붙인 거. 사인 함수 거친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나올 거예요. 그냥 연속적인 값으로 나올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구한 y, 예측값 y를 부호를 보고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펄셉트론 메소드에서는 예측은 다 한 거죠. 그냥 들어온 인풋 보고 파라미터 곱해 본 다음에 사인 함수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비주얼라이즈를 할게요.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해둘 거냐면은 여기를 하나 이렇게 포문을 돌릴 거거든요. 저번처럼 포문을 돌리는데 매번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매번 그리면 너무 자주 그리거든요. 요 갈수록 이렇게 돌아가냐? 요거를 100번마다 뭐 100번, 200번, 300번 할 때마다 그림을 딱 한 번씩만 그리겠습니다. 지금 돌리면은 그림 뭐 여러 번 그리겠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파라미터가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일단 오분류된 뭐 샘플을 찾자. 요거를 해야 되죠. 아까 한 번 나왔죠. 어떻게 저장해 놓을 거냐면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우리의 예측한 타겟 밸류랑 실제 정답이랑 곱해보고 얘가 음수가 될 때,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그때에 numpy where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받고요. 요게 리스트로 나오니까 그거의 첫 번째 인자를 이렇게 받을게요. 네, 이렇게 받을 겁니다. 퍼뮤테이션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배치니까 퍼뮤테이션은 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전부 다 아이고 실행해 버렸다. 이게 뭐예요? id 미스 클래스가 텅텅 비면 멈춰라예요.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 끝내자. 그겁니다. 그래서 텅텅 비면은 멈추자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코스트가 그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썸메이션인데 파라미터 세타랑 인풋 x랑 타겟이랑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였는데 이거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 여기 그 세타랑 인풋이랑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에다가 타겟 밸류 곱해서 이거 그거였잖아요. 요거 세 개 곱해가지고 부호가 음수면은 잘못 분류된 거였는데 음수에 대해서만 더한다고 했잖아요. 음수에 대해서만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거다. 0일 때가 제일 좋고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미 여기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잘못 분류된 거는 우리가 이미 모아놨고 그러면은 그거에 예측한 거랑 그거에 타겟 밸류랑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먼저 다 더할게요. 먼저 다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거 다시 설명할까요? 너무 빨랐나? 제가 또 혼자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요? 그냥 해도 돼요? 코스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봐요? 다시 볼게요. 그래, 끄덕끄덕 해주세요, 제발. 잠깐 다시 보고 갑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강의 자료 좀만 찾고요. 여기 있다. 요거 추가 다시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퍼셉트론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변수를 어떻게 썼냐면은 y라는 애를 얘를 썼고 t라는 애를 요렇게 쓰는 중이에요. 파이썬에서 요렇게 쓰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스트를 그때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거 햇도 붙일게요. 프리딕션이니까 여기 요식이거든요. 요식이에요. 요식. 요거 잘못 분류된 패턴들에 한해서 요거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 이거 이거 PDF로 안 지워진다. 잘못 분류된 거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요거랑 두 개를 곱해서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잘못 판별이 됐다라고 따진다고 했어요. 요거의 부호랑 요거의 부호가 달라지니까요. 이 경우에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잘못 분류된 거에 한해서 여기서 평가했던 그거를 다 더하자. 그러니까 요거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랑 타겟 밸류를 곱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돼요. 이것끼리 다 더해서 음수를 붙이자. 그래서 요렇게 만든다고 했었어요. 요거 코스트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미 y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t 우리의 그 정답 t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y랑 t랑 곱하는데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만 다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요거 구하는 중이에요. 기억하셨죠? 온 김에 한번 다 봅시다. 그러면은 코스트 그렇게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샘플에다가 타겟 밸류만 곱하면 돼요. 잘못 분류된 애들에 한해서 샘플 곱하기 타겟 밸류 한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더하면 돼요. 요거 기억하세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는 요거겠죠. 요게 이제 세타랑 x랑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 이미 여기 넣어놨잖아요. 여기 있죠. 그거랑 정답이랑 곱하죠. 근데 전부 다에 대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못 분류된 애들끼리만 곱해서 더하자가 되는 거죠. 여기 이미 인덱스 들어있잖아. 그래서 얘를 코스트에다가 이렇게 어펜드를 할 겁니다. 코스트 맨 뒤에다가 하나 추가해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사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데 요거 필요 없죠. 요거 그림도 필요 없죠. 사실 여기 예측하는 거랑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잘못 분류된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할게요. 아, 이거 저렇게 해놨구나. 그냥 레인지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돌립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현재 샘플, 잘못 분류된 샘플이죠. 여기에다가 타겟 밸류만 곱하면 되죠. 요게 그레디언트였어요. 방금 전에 보고 왔던 그 식. 그래서 요거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러닝 레이트만 곱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할게요. 근데 그거를 어떤 샘플에 대해서 해라? 잘못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 요거 다 더해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다 구해가지고 전부 다 에타 곱해서 더하자가 되는 거죠. 그럼 W에 그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 바퀴 다 도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배치죠, 배치. 모든 샘플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뽑아낸 그거에 한해서 다 돌리는 거니까 이거 스토캐스틱으로 돌리려면은 이거 좀 수정을 해봐야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질까?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뿅 나옵니다. 그림이 몇 번 그려지냐면은 여기서 그림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 총 1000번 돌린다고 했으니까 요게 10번 그려질 거예요. 한번 보죠. 처음에 우리 초기 파라미터에서는 디시전 리전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막 그런 거 그렸잖아요. 여기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직한 게 파라미터 세타의 방향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점점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 게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돌아가고 있죠. 여기 이 잘못 분류된 샘플들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돌아가서 맨 마지막까지 보면은 한 10가지 돌았네요. 10가지. 뭐 더 돌리면은 더 되겠죠. 뭐 돌려보세요. 실제로 코스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에폭을 1000번 돌았죠. 에폭을 1000번 돌면서 방금 정의했던 그 코스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쭉 그렸더니 아, 그레디언트 디센트 따라서 잘 수렴을 하더라. 뭐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에타를 좀 바꿔볼까요? 러닝 레이트를 한번 되게 키워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쭉쭉쭉쭉 도는데 보자. 수렴을 아까보다 제법 빨리 한 것 같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글지글지글 거린 이유가 뭐겠어요? 러닝 레이트가 좀 크니까 점점 수렴해 가는데 여기저기 골짜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느라 조금 지글지글 거렸고 어느 정도 이후로는 적당히 수렴을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좀 가파르게는 내려오겠죠. 러닝 레이트 높였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돌면은 이거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돌리다 보면은 찾아질 것 같긴 하죠.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펄셉트론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가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 네. 5분만 쉴게요. 지금 2023년이죠. 저희 아기가 지금 만으로 4살인가? 2019년생이고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갔어요. 2022년부터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여가지고 뭐를 못하고 있었냐면은 어린이집 행사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단 그 어린이집 맨 처음에 가면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요. 딱 가가지고 엄마나 아빠랑 같이 가서 뭐 처음에는 1시간 있다 오고 뭐 반나절 있다 오고 1시간 있다 오고 하루 종일 있다 오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을 원래 갔는데 코로나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응 기간에 무조건 애기 놓고 그냥 왔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적응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애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중인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애가 202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1년 됐잖아요.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아직까지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진짜 선생님 옆에서만 붙어서 하루 종일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1년 동안 점점 갑자기 슬퍼지네. 1년 동안 점점 그래도 좀 적응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막 뛰어놀고 그래요.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 한 가을쯤인가? 이제 코로나 좀 완화돼가지고
처음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가족 행사를 한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였냐면은 아빠가 애기였고, 저거 판때기 뒤집어서 누가 많이 뒤집나, 빨간 거 파란색 누가 많이 하나 발로 뒤집어서 그거 하는 건데, 전날 저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에 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주말에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린이집에 있는데 왔다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날 저렇게 논 이후로 엄청 많이 적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나는 날입니다. 마침 오늘 입었던 옷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이런 거. 저희 캠핑 갔을 때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아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아는 애냐면은 저희 사돈네 애기예요. 그러니까 사촌은 아니죠. 사촌은 아니고 저희 매형의 남동생의 애기.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캠핑 가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진 좋은 거 많죠? 뭐 볼만한 거 있나? 팬티 바람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뺏겼어요. 사진첩을 뺏겼어. 네. 요것도 좋다. 요거 접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적응한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네. 와, 짠하다 너무. 언제 밥 먹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물을 먹고 있어요. 이거 누가 좀 위로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숨길까? 이거 헤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억하셔야 할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의 꼴이 어떻게 됐냐면은 에러를 구하더라. 에러라는 걸 구해서 그거를 웨이트 삼아서 곱해가지고 넣는 꼴이 그레디언트가 됐었고, 그리고 코스트로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그거였습니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타겟 밸류가 주어지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요거랑 요런 꼴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y랑 그 가지고 있는 정답 t랑 요렇게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형태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코스트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부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호가 y 빼기 t를 하나요?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x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가 되죠. 그냥 이것만 곱하는 게 아니라 아까 퍼셉트론에서는 요렇게 그냥 더하잖아요, 그레디언트를. 네, 에러를 반영을 해서 넣는 거. 요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갈 건데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할게요. 일단 그 아웃풋 인덱스를 좀 바꿔야 돼요. 0에서 1로 바꿔야 됩니다. 0에서 1. 지금은 로지스틱이니까 실수로 나오죠.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오니까 확률 값이잖아요. 그래서 타겟 밸류를 0에서 1로 바꿔줄 거고요.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시그모이드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다가 1 더해서 역수치한 거.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로지스틱 모델을 그림 그려주는 그런 애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요령은 비슷합니다. 요령은 비슷한데 쭉 해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메시 그리드는 똑같죠.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취하는 거 똑같죠. 그거를 여기는 왜 또 A라고 했을까? A라고 둘게요. 그리고 그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친 거를 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가 최종 출력이 되죠. 이 Y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 부등식이 없으면은 그냥 연속된 그냥 평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0.5잖아요. 확률로 보니까.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이 영역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사실 초기 파라미터는 똑같아서 지금 출발하는 파라미터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지금은 굳이 잘못 분류된 패턴 같은 거 볼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로지스틱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이제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될 때 이게 이제 좀 옮겨가면서 이제 빨간색은 흰 영역으로, 검은색은 회색 영역으로 점점 옮겨가게 만들어야겠죠. 해봅시다. 아, 이걸 없애버렸네. 추가 어떻게 하냐? 모르는데.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로지스틱입니다. 배치로 갈게요. 아이고. 아, 왜 이래? 로지스틱을 할 건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제가 이미 다 골라왔습니다. 이 정도로 고르고, 에폭은 비슷하네요. 1000번. 코스트도 빈 거 깡통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구할 때마다 어펜드로 하나씩 이번에도 추가할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동일하게 해볼게요. 동일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거 한번 쭉 봅시다. 그냥 포문부터 만들어 봅시다. 에폭을 돌 건데, 일단 프리딕션부터 해야 돼요. 이거 아까랑 똑같죠? 어떻게 하죠? 전체 입력 인풋이 있죠. 여기다가 W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돼요. 역시 이번에도 150 바이 3짜리랑 3 바이 1짜리가 곱해져서 150 바이 1짜리로 나올 거예요. 벡터가 하나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y 값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거쳐서 얘는 실수죠. 얘는 실수예요. 범위에 제한이 없는 실수고 얘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실수가 되죠. 그래서 확률 값으로 얘를 치환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였죠. 요거는 그냥 가져올게요. 역시 100번마다 한 번씩 그릴 거다. 100번에 한 번씩 그림 그리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 그냥 우리 이거 그냥 포문으로 짭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를 하나 만들까요? 아까처럼 짜볼까? 이제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할 거예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할 건데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의 예측 값에서 정답을 빼야 돼요. 정답을 빼요. 얘를 에러로 삼아서 얘를 웨이트로 더할 거예요. 그리고 n번째 입력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xn, 땡 하면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1 바이 d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이라서 얘를 리쉐입을 해가지고 d라고 만들면은 얘가 d 바이 요거의 벡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리쉐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벡터끼리 더하기가 되거든요. 맞겠지? 에러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리쉐입을 한 이유는 그거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다가 에타를 곱해서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하되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그냥 저장하면은 배치가 되겠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요. 맞겠지? 틀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구했죠. 아이고. 그리고 코스트까지 구해봅시다. 코스트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사실 복잡하지 않아. 우리의 프리딕션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가 타겟 밸류 곱하고 벡터죠. 이거 벡터예요. 이것도 벡터고 또 이제 1 빼기 프리딕션에다가 타겟 밸류에다가 마찬가지로 1 빼기 y 프리딕션을 취해서 곱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해요. 이 벡터 안에서 다 더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네거티브는 아직 안 붙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그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돼서 요렇게 코스트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겠습니다. 네, 다 짰네. 중간에 뭐하러 셨지? 금방 끝나겠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과연 오류가 안 날까요? 안 났다.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트부터 보고 올까? 코스트가 이렇게 됐어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양수예요. 이제 시작부터 해서 쭉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따라서 이 F폭을 반복을 했어요. 1000번. 이렇게 코스트 잘 떨어지고 있죠. 코스트 잘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보아하니 처음에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전체 배치예요. 배치. 전체 샘플에서 에러를 다 구하고 그거를 웨이트로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구해서 이제 좀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아니지 100번째 F폭에서 요 정도 오고 이제 200번째 300번째 점점 근데 좀 변화의 폭은 줄겠죠. 아무래도 에러가 이제 별로 안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변해서 뭐 지금도 아직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이거 많이 돌리면 어디까지 가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도 여기 요런 데서 에러가 좀씩 나오기는 할 테니까 요것 때문에 아마 파라미터가 조금씩 바뀌기는 할 텐데 워낙 좀 작은 값이니까 좀 수정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러닝 레이트 한번 그냥 심심한데 바꿔볼까요? 러닝 레이트 뭐 한 10배로 올려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발산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요거는 잘 됐네. 요런데 러닝 레이트 올리니까 이렇죠. 뭐 금방 어떻게 떨어져서 잠잠해지긴 했는데 요런 데서 아무래도 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코스트가 날아다니고 있겠죠. 네. 금방 끝났네요. 요거가 끝이죠. 사이킹런을 따로 안 했네요. 제가 사이킹런. 어쨌든 그러면 오늘 저희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손맛으로 짜봤고 네, 뭐 할 얘기 더 없는 것 같고 내일 또 뭐야 그거 사전 강의 과제를 아직 생성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올려드릴게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하기로 했으니까 컴백스 옵티미제이션 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